영영남 채널에서 기획, 수련, 기타 등등 싸그리다 잡다한 일을 맡고 있는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영남 윤석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혼자 왔냐? 저희가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공부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잠깐 비우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4화 정도, 3, 4, 5, 6화 정도까지는 아마도 영남인 저 혼자 오디오며 영상이며 다같이 다 채워야 됩니다. 지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알찬 20분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혼자 있으려니까 조금 뻘쭘해요. 사람들 조금 과장해서 한 100명? 1000명 앞에서는 이제 말할 수 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카메라 2개 녹음기 1개 켜놓고 혼자 떠들라니까 좀 뻘쭘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뭔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기가 이쪽에 있고 원래는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대로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시기가 이쪽으로 있게 됐고 뒤에 문이 생겼고 그동안 연휴도 있고 제가 짐 정리를 하고 위치상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벌써 추석 당일이고 혹시 여러분들 연휴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저는 조부모댁이 이제 서울 쪽이라서 그냥 당일 하루만 이렇게 갔다 오기로 되어 있고 그래도 하루 정도는 방문하는 게 낫지 않나. 거리가 멀더라도 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각자 계획대로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랄게요. 전력 최단 B급 감성 영웅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예요. 혼돈의 수험생 카오스 테스트 테이커. 올해 2020년 수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수능이 남아있지만 모쪼록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수시가 끝난다는 게 실질적으로 끝난 게 아니죠. 대학 입학에 수시로 지원을 하신 분들 다 아실 테지만 1차로 서류를 가야 되고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1차로 서류를 내야 되고 2차로 면접을 또 봐야 되고 그리고 합격을 하면 또 바로 등록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예비번호를 줄줄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 수험 기간은 어땠나 한번 돌이켜보면은 되게 편하게 수험 기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진짜. 지금이야 갔으니까 그런 얘기 하겠지 그런 얘기 하시겠지만 저는 대학에 가서 뭐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대학 가가지고 뭐 할 건데 어차피 대학 가도 그때 제 생각으로는 고등학교를 3년이냐 고등학교를 4년 다니냐 딱 그 생각이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고등학교 4년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 중에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너 대학 안 가면 뭐 할 거냐. 할 얘기가 없죠. 대학 안 가면 뭐 할 거냐라는데 그러니까 마땅한 대안이 있으면 네가 안 가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가라.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돈이 많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투자를 한번 기깔나게 해보겠다 그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가 영재였냐 어떤 특정한 손재주라든지 또 몸이 좋거나 그러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인데 그때부터 고2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 딱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게 고2 겨울방학이었어요. 늦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정말 미친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조금 올렸어요. 조금 점수를 올려놓고 수시를 쓰려고 딱 봤는데 수도권이 아니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성적이에요.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시의 한 갈래로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라는 기준이 또 없는 학교만 또 운이 좋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최저라는 제도가 있는 건 알았지만 그게 내가 지원 학교에 없을 거라고는 몰랐어요. 당연히 교과는 그냥 성적만 보고 가는 거다 라는 인식이 강해가지고 넣었는데 또 마침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공부는 사실 열심히는 안 했어요. 근데 약간 그거 있죠. 내가 이 특정 과목에서는 4% 안에 들겠다라는 신념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좀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올해 수험생이라면 어땠을까? 저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올해 수험을. 왜냐하면 사교육이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교육 커리큘럼이 없으면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교 자체를 얼마 가지를 못했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학교에 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줄을 들어요.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올해 그 수시를 딱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가 줄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수험생이 48만 명 정도가 올해 수능을 본다고 해요. 수능을 올해 48만 명 정도 보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재수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수능을 볼 때 60만 명 정도를 유지가 돼 왔잖아요, 그동안. 근데 갑자기 이게 뚝 떨어져 버리고 그 중에 3분의 1이 재수생이면은 거의 한 18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거의. 고3 수능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좋은 현상이냐라고 물으면은 전 잘 모르겠어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올해 수능을 안 본 고등학교 3학년들이 그 사람들이 내년에 제가 보기엔 재수를 할 거라고 봐요. 또 이게 인원이 줄으면 문제가 뭐냐면은 등급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아시죠? 왜냐면 고등학교 때 내신이란 거를 챙기다 보면은 다 알 거예요. 어떤 과목은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입니다. 저 때는 이과문과가 나뉘어졌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통합 과목이어가지고 한 학년, 예컨대 3학년을 전원을 한 부류에 넣고 거기서 퍼센테이지를 쪼개요. 200명이나 치면은 4%면 8명이 되는 거죠. 문과라면 사회 과목, 이과라면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을 듣는 인원에 한해서만 인원표를 나눈단 말이에요. 어떤 과목에서는 20명이 한조가 되면 1등급은 1명밖에 안 나와요. 수능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반적인 인원이 떨어지면은 1등급 따기가 어려워지고 실제로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못 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작년과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전형에 넣었는데 모두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일례로 작년에는 제가 모 대학에 법학과에 지원을 했을 때 1대 16이었거든요. 경쟁률이. 근데 지금은 1대 5. 거의 3배가량 줄어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지원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죠. 왜냐면 경쟁해야 될 상대가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점점 이제 지방대학은 수요 자체가 줄어서 걱정이 좀 돼요. 전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인구 50%가 수도권에 거주 중이래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 수도권이라 하면은 수도인 서울과 인천, 경기, 그러니까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가세요. 왜냐면 워낙 사람이 많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었으나 2,500만 명 정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을지는 잘 몰랐거든요. 이게 또 사람 사는 대로 환경이 형성이 된다고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 뒤에 대한민국 절반이잖아요.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윗동네는 사람만 살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기타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종사를 할 것 같고, 그 이후의 절반은 아예 그냥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남부 지역에는 어떤 관광업, 말 그대로 그냥 관광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을 잡을 것 같고. 하여튼 절반은 거주지, 절반은 그냥 자연환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사람이 워낙 조금 살다 보니까 청정지역으로 약간 지리산 같은 자연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을까. 어쨌든 20년생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친구들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신종 인플루엔자 발병했죠.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갔을 때 이때 딱 중1 때 메르스 터졌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코로나. 이 질병 문제랑 문제는 다 겪은 친구들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격주로 등교를 했다고 하는데 고등학생 한 분을 초청을 해서 같이 촬영을 하려고 했으나 제가 궁금한 건 뭐였냐면 전 딱 두 개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등교를 안 하면은 그 인터넷 강의를 주로 듣잖아요. 인터넷 강의를 들을 환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학습권이라 하는 것을 보장을 해주는지 학교 와서 수업을 들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오지 말라는데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PC방을 가서 인터넷 강의를 듣자니 공부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 PC방 가서 과제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그래요, 정신이 없어요. 욕설, 게임 소리, 그 밥 먹는 소리 다 합쳐져가지고 못해요. 거기서 학습 환경이 조성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학습권을 보장시켜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격주로라도 학교를 가면은 그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모이면은
한 학년만 모여도 300명이거든요? 290몇 명, 280몇 명 이 정도 됐었는데 밥은 어떻게 먹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대안을 어떻게 하는지 30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30명 정도를 10분 만에 먹어라 라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뭐 배식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진짜 어떻게 했을지 정말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했으나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배려를 해주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았고요. 기껏해야 배려라고 하면은 수능을 조금 더 연기시켜 준 건데 그 정도 말고는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어떤 학습권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지방자치에서 좀 원활하게 해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 사회가 또 그렇게 해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고3 여러분들은 각자가 원하는 목표 또는 또 그 어떤 사람한테는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취업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노력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의 수학을 거뒀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러긴 힘들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꿈, 자신이 원하는 대학, 자신이 원하는 학과,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가서 이루고자 하는 것에 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뭔가, 내가 바라는 게 뭔가를 한번 되물어 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창해요. 더불어 사는 것? 되게 추상적이에요. 되게 추상적인데,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지만, 꿈은 늘 경쟁하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리는 한정돼 있고, 바라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경쟁을 없앤다는 절대 말이 안 돼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거면 진짜 사회주의가 정말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사회주의가 진짜 와야 돼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일을 하고 동등한 직책에 동등한 급여를 받는 그런 사회가 와야 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일례로 저희 윗동네 북한 보세요. 저희 사회주의 국가죠. 심지어 그걸 표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급을 갖고 있지 않고요. 모든 권력을 똑같이 나누고 있지 않고요. 또 그에 따른 빈부도 나눠요. 불가능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경쟁을 하더라도 첫 번째 요건은 모두가 똑같은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된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야 돼요. 이게 예외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외가 고려해서 누구라도 다른 어떤 누구라도 한 걸음 앞서 나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도 안 돼요. 그 출발선에서 뛰어가다가 한 명은 다치고 또 한 명은 꼬꾸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출발선을 같아내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1등은 한 명이지만 그 나머지도 그 노력에 준하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꼭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스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등에게만 모든 것을 다 몰아주는 것은 경쟁사회가 발전하는데 단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등은 그에 걸맞는 당연한 보상을 줘야 돼요. 굉장히 많은. 그 나머지도 1등 하지 못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1등보다 덜 하지만 너도 그만큼 노력한 가치를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저는 경쟁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20살이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거는 한편은 되게 오만한 생각이에요. 어떤 지위가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적 명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건방진 생각일 수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학창시절에 책상에다 적어놓은 말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나요? 나는 미래의 대통령이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꿈을 이뤄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꿈을 꿀 거고 저도 이뤄낼 거예요. 두고 보세요. 증명해낼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선포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한 사람의 반드시 등급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들 세상에 동참해주세요. 경쟁 사회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세상.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원래대로라면은 영남이 준비했지만 오늘 없는 관계로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광적으로 정말 정말 광적으로 좋아하시는데요. 유년 시절에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1을 재밌게를 넘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게 내 인생이라도 된 것 마냥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뭐 유명한 게임들 어지간한 거 다 해봤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위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우는 건데 셧다운제가 이제 공식 명칭은 아니고 정확한 법률명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심야 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 않는다 하는 법령인데요. 컴퓨터 게임 과몰입을 염려하여서 청소년들의 게임 플레이에 제한을 두는 제도예요. 제가 알기로는 11년이거든요. 2011년 4월에 국회 본회의를 거쳤고 이제 그 해 11월 20일부터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에 적용이 되었어요. 이 법을 발의한 명분은 나름 그럴싸합니다.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라고 하는데 뭐 이것이 또 비단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긍정적 효과를 발현한 게 원래도 그런 법은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강제 참여했던 야자를 국가에서 그냥 아예 금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실 아실 거예요. 수면권은 야자를 없애고 게임을 금지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이 학원 가고 독서실 가고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밤새면서 게임을 하나요?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별의별 얘기 다 나왔어요. 2011년 3월 16일, 그러니까 발의하기 전이죠.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시작한 토론회에서 권장이 당시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소장이 게임 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는 짐승인 아이들이 놀고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자료조사하면서 이 말 듣고 처음에 경악을 했어요. 진짜로. 이분이 어떠한 이유로 나오냐면 여성가족부 대표예요. 국가 대표로 나온 사람이 그러면 아이들을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게임하는 아이들을 짐승으로 본다라는 게 참 정말 충격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빠삭하신 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근데 그렇게 많이 알고 배우신 분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고 대단히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중국은 2002년부터 미성년자는 평일에 90분, 휴일에는 3시간으로 제약하는 초강경 셧다운제를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켜지고 있다고 하진 않아요. 일본은 이제 올해 3월에 가가와현 의회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아이들의 하루 게임 시간을 60분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통과가 시킨 것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어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갔어요. 헌법재판소 2011 헌마 659 청소년 보호법 제23조 3 등의 위헌 확인 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 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 합헌이 7명 위헌 의견을 낸 사람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2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를 둔 김모 씨와 네오이즈 게임즈 등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 보호법 23조의 3등에 대해 낸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3년여간 계속되온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관련 논쟁은 일단 진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2011년과는 다른 2016년 6월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이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2017년 11월에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20대 국회가 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참 씁쓸합니다. 이 법안은 그래서 상임위원회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여러분은 이 청소년 게임 규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 추석 연휴에도 편집은 계속됩니다. 모든 영상의 조회수가 100개가 될 때까지 오늘도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